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 관리액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가 요소와 원가의 흐름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맘 편히 들으시면 되는데요. 원가 요소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도 하죠. 비나 원가나 같이 번역해서 쓰이니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해서 우리는 직접 원가 또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도 했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하면 전환 원가 또는 가공 원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총 제조 원가라고 불렀죠. 이 세 가지 앞으로 줄기차게 보게 될 테니까요. 지금 암기하시면 좋은데 암기 안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되진 않습니다만은 암기가 나중에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암기할 거 미리 암기한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외우시면 좋고요.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가지를 합해서 원가 요소라고 하는데요. 합하면 또 총 제조 간접 원가,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하죠. 세 가지. 그 중에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직접 노무비는 우리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재료비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재무회계를 안 보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안 보고 오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재료비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입하는 경우도 매입해서 재료를 매입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죠. 근데 매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쓰다가 남은 것도 있을 겁니다. 기초 재료라고 합니다. 기초 재료. 기초 재료가 있고 작년에 쓰다가 남은 거 계속 써야죠. 버릴 수는 없죠. 매입한 게 있고 이 기초 재료하고 매입한 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기초 재료를 쓸 수도 있고 매입한 걸 쓸 수도 있겠죠. 열심히 가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 겁니다. 제품 만드는데 이제 소비하는 재료가 있을 거예요. 소비해버리면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 제품 만들고 또 남아서 내년으로 넘기려는 그런 다 쓰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 기말 재료라고 합니다. 기말 재료.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크게 T자를 크게 그려가지고 재무회계에서는 종계정 원장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기초 재료하고 매입한 거를 합해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합하면 기말 재료 남은 거하고 소비한 숫자하고 합한 거랑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동일한 금액이 되지? 전혀 신기한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랑 매입한 거 이 중에 쓰고 남는 건 당연히 남겠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상하는 게 썩어서 상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직접 재료의 물량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냐라고 파악하면 기초 재료 전기 2월이라고도 합니다. 작년에 쓰다가 남은 거 기초 재료가 1,000원 있었다. 1,000원치 있었다. 넘어왔다. 그리고 단계 매입한 게 10,000원치 매입했다. 그러면 기초 재료하고 매입한 게 11,000원인 거죠. 기말에 남은 거 보니까 기말 재료, 그러니까 차기 2월 재료라고도 합니다. 기말 재료 남은 게 2,000원치 남았네. 그러면 소비한 재료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쉽죠? 이 금액 11,000 합한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돼야 되니까 기초 재료하고 매입한 거 합한 게 소비한 거랑 기말에 남은 걸 합한 거랑 똑같은 금액이 돼야 되니까 소비한 게 9,000원이죠. 너무 쉽습니다. 이게 실제로 출제가 돼요. 딱 이것만 물어보진 않지만 어쨌든 출제가 됩니다. 너무 쉽죠? 이 T자 크게 그려가지고 기초 매입, 소비 기말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암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해가 됐었으니까 원가에게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주 보셔서 암기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확실히 쉽습니다. 원가 관리에게 문제 푸는 요령은 포맷을 암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포맷이에요. T자 크게 그려서 기초, 매입, 소비, 기말 하나의 포맷이에요. 이 포맷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포맷이 또 다른 포맷하고 연결되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이 포맷은 또 원가 관리에게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재무회계에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일단 보셨으니까 처음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몇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죠. 변동비, 고정비, 준고정비, 뭐 준변동비 이런 게 있었으면 계산원가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원가의 개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다 중요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재료는 기초 매입, 소비, 기말 이 포맷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5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직접 재료비에 나온 내용이에요. 직접 재료비란 특정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 원가, 단기 재료 소비액을 말하는데 보시면 뭐 산식이 나옵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산식 회색으로 칠해져 있죠. 단기 재료 소비액은 기초 재료액 더하기 단기 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재료액, 기말 재료 제곱 이렇게 산식으로 나오는데 산식으로 문제를 풀면 실수를 많이 하세요. 산식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기 재료 소비액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T자 크게 그려가지고 기초 매입 소비 기말 해당 란에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같은 금액이 될 거다. 그래서 소비액을 찾는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실수 없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인데 뭐 재료비 중에는 간접 재료비도 있어요. 간접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자만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뭐 전혀 뭐 갈등할 거 없이 간접자만 들어가면 간접자 들어갔네 재료 간접비네 제조 간접비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직접 노업이 나오죠. 직접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직접비, 기본원가, 직접원가, 기초원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직접 노업이란 특정 제품의 제조에 투입된 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해가지고 또 산식이 하나 있죠. 단기 직접 노업비는 단기 실제 지급액 더하기 단기분 미지급액 빼기 정기 미지급액. 이건 그렇게 직접 재료비에 비해서 이 산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본 강의 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중요한 거 직접 재료비를 중점적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조 간접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접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조 간접비예요. 박스 안에 첫 번째 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 총 원가가 뭐라고요? 총 원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근데 제조 간접비는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거. 뭐 당연한 이야기네요. 이걸 굳이 문장으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총 원가 중에 제조 간접비가 뭐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거다.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시는데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오늘 복습하실 거죠. 복습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시면 회계는 다 그런데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다 그런데 머릿속에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게 원가 관리회계예요.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늘 뭐 강의 그리 길지 않으니까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3개 듣고 내일은 또 3개 들어야지. 마지막 날에 두 개 들을까? 막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실 수가 있는데 듣고 나서 그날 들은 강의는 그날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입문 강의를 할지라도 마음 편하게 들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복습하시는데 뭐 강의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복습하는 데는 한 10분, 2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아깝다 생각 마시고 유튜브 영상 하나 또 보통 뭐 10분 전후로가 되죠. 그 영상 하나 안 본다 생각하고 복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증 따야 되니까요. 저를 계속 보시면 복습을 계속 강조해 드릴 테니까 계속 복습하시게 될 겁니다. 안 하면 안 되게끔 계속 강요를 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제조 간접비 두 번째 점입니다.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포함된다. 간접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요. 개별 제품별로 직접 추적할 수 없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라는 그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 시간에 추적 가능성.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간접비입니다.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그럼 직접비죠. 개별 제품별로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아니면 간접비. 간접자가 들어가니까 제조 간접비, 간접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개별 제품별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이거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변동원가에 해당이 돼요.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총 변동비는 조급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죠. 그런데 제조 간접비는 고정도 있고 변동도 있습니다. 고정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과 변동이 함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넘어갑니다. 의료교재 6페이지죠. 제조 원가의 회계 처리입니다. 회계 처리라는 거는 분계하는 거를 말하는데, 원래 회계 처리는 분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 이외에 분계 외에, 회계 처리는 분계 외에 여러 가지 회계상 일을 하는 걸 다 포함이 됩니다. 분계도 하고 종계정 원장도 만들고 시산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까지 다 회계 처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전산화가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분계만 하면 거의 뒤에 나오는 뭐 재무제표까지 자동으로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 분계하라는 말을 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계가 나오는데요. 제조 원가의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우리 재무회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해볼 겁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분계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분계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하는 거니까 분계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는 이 회계 처리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제 설명만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습하실 때도 그냥 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 있네 라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손으로 써볼 필요도 없어요. 재료비, 재료 구입할 때는 자산의 증가,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원재료가 나오죠. 근데 저는 선생님 재무회계를 안 듣고 바로 원가회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재무회계 듣고 와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뭐 차변 대변하고 뭐 재무회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차변 대변하고 뭐 자산의 증가, 뭐 자산의 감소 이런 거 말씀드리면 잘 힘드신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어차피 재무회계 보실 때 보실 거니까 그냥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빨리 돌리게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듣긴 하시기 바랍니다. 듣긴 하시고 해야 이제 또 재무회계 볼 때 그런 거였나 라고 대충이라도 생각이 되니까. 재료 구입 시 원재료 자산 증가니까 원재료 차변에 오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가는 거고, 사용하면 원재료가 있던 게 대표로 나가서 없어집니다. 원재료가 없어지고 사용과 동시에 제공품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제공품은 일종의 재고자산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완성되지 않은 것 중에 외부에 팔지 못하는 거. 외부에 팔 수 있으면 반제품이에요. 팔 수 없으면 제공품. 우리 원가 관리회계에서는 반제품이라는 개정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공품을 취급합니다. 만들고 있으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제공품. 그리고 간접 재료다. 간접 재료는 제조 간접비로 따로 분류해가지고 제조 간접비를 따로 다 몽땅 걸어서 묶어가지고 처리합니다. 농업이 월급 주는 거. 생산직원 월급 주면 현금이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차변에는 임금, 일종의 원가죠. 이 농업비를 또 제공품으로 대체하면 농업비가 이렇게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는 제공품, 그리고 간접 농업이다. 그렇다면 제조 간접비로 또 분류가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에 제조경비 나옵니다. 제조경비, 뭐 감가상, 대표적인 제조경비 감가상각비 같은 거라서 감가상각비를 예로 들어 놓은 겁니다. 감가상각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감가상각비를 또 제공품에 대체하면 제공품이 되고, 간접이다. 그럼 간접은 제조 간접비로 한때 묶어서 다 한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 및 제품. 제공품으로 다 묶으면 제공품이 차변에 이렇게 생기고, 이런 각종 원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제공품으로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다. 완성이 되면 제공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제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원가 관리 회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재무 회계를 보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회계 처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가 관리에게서는 우리 재무에게서 회계 처리 많이 하니까 분계 많이 하니까 원가에서는 분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매출 원가로 대체하는 게 나오는데요. 매출 원가 대체. 원가 요소, 원가 요소는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원가 요소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총 제조 원가는 이 세 가지 합한 거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 여기서 제공품이 나타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만드는 과정에 제공품, 아직 미완성품이다. 제공품 만드는 제공품이고 다 만들면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이 됐다가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안 되죠. 팔아야죠. 팔면은 매출 원가.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까지. 우리 원가 관리에게서는 제품을 만드는 까지가 원가 관리의 영역입니다. 파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니니까 파는 거는 뭐 재무회계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판매 관리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매출 원가 관리에게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보고 그리고 매출 원가를 또 원가 관리에게서 물어봐요. 계산해서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 원가 숫자를 만드는까지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6페이지 밑에 보면 6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5번 매출 원가로 대체가 이 내용이고요. 매출 원가로 대체 바로 위에 박스 있습니다. 박스 안에 제공품의 T자, 크게 T자 계정이 있죠. 제공품을 보시면 제공품도 일종의 재고 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여기 왼쪽에 기초 제공품. 전기에 작년에 만들다가 완성 못한 거 창고에 그대로 미완성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게 이번 기수로 그대로 넘어오죠.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 이번 기수의 총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합한 거 이게 투입이 돼가지고 제공품을 구성할 겁니다. 구성하면 기초 제공품하고 총 제조 원가 이거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이 안 됐는데 그냥 투입을 한 겁니다. 제공품으로 투입이 된 거죠. 투입하면 가공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 제품으로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투입했을 당시에는 총 제조 원가입니다. 완성이 되면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또 기말에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제공품으로 미완성품으로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역시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이 포맷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직접 재료비도 비슷한 포맷이었죠. 기초 매입은 투입하고도 비슷하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투입의 개념입니다. 기초 투입 소비 이거 여기서 완성이죠. 소비 완성 비슷하죠. 기말에 남은 거. 이 순서 반드시 이 T자 크게 그려서 하는 거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이거 또 보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게 구체적으로 또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 포맷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볼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는 메뉴에 보면 제조 원가의 흐름이 나오죠. 이 박스 7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너무너무 중요한 박스입니다. 교재 보시면 교재 메뉴에 7페이지 메뉴에 제조 원가의 흐름 보시면 큰 박스 안에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이 흘러가는 순서. 직접 재료에서 제공품 가공을 시작하면 제공품이 되는 거죠. 완성되기 전에 제공품이고 완성되면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가지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초적이기도 하고 또 출제도 잘 됩니다. 보면 직접 재료부터 보면 직접 재료 T자 크게 그려가지고 한번 본 적 있으니까 또 친숙할 겁니다. 계속 나올 거라서 문제 풀 때도 또 그리게 될 겁니다. 전기에 직접 재료를 쓰다 남은 거 단기로 넘어오는 거 전기월 기초 재고입니다. 기초 재료 재고 거기다가 매입한 게 있겠죠. 사용하려고 제조하려고 매입한 거 있고
그다음에 소비되는 게 있을 것이고 소비하다가 남은 거는 이제 기말 재고죠. 기말 재료. 재료 재고액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초 재료가 만약에 1,000원이었다. 매입한 게 10,000원이었다. 소비되는 게 9,000원이었다. 그렇다면 기말 재고는 얼마인가요? 2,000원이죠. 왜냐하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 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중에 세 가지 정보를 주고 하나의 금액을 묻는 이런 문제는 흔하게 출제가 됩니다. 어떤 걸 물어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위치만 잘 알고 있으면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무조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직접 재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이죠. 제공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공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전기 말에 만들다가 완성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기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원가가 있습니다. 총제조원가.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가 합해진 거다. 여기서 직접 재료비는 소비된 거 9,000원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를 소비하면 제공품으로 바뀌는 거죠.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완성되기 전까지는 제공품이 되는 거죠. 총제조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이 금액 직접 재료비 9,000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직접 노후비가 대충 한 10,000원 정도 들었다 치고 제조간접비가 또 한 20,000원 정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 총제조원가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겁니다. 총제조원가 합하면 얼마인가요? 39,000원. 총제조원가는 3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만들다가 아직 완성이 안 됐던 게 한 10,000원 정도 있었다 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제공품의 왼쪽 차변 합계는 다 합하면 49,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공품 만들다가 제품으로 완성되게 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으로 완성된 거. 완성된 게 대충 40,000원치 완성됐더라. 40,000원치.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은 얼마일까요? 합한 금액이 49,000원이 돼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는 항상 동일해야 되니까. 그럼 기말 제공품은 9,000원인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 왼쪽에 있고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 이거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십니다. 총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왼쪽 차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오른쪽 대변. 이렇게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완성됐으니까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계산한 제품 제조원가. 이 제품 제조원가는 그대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40,000원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품으로 완성됐으면 팔아야 되겠죠. 안 팔리고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전기로부터 이월된 거. 기초 제품. 기초 제품이 한 10,000원 정도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차변 왼쪽의 합계가 10,000원, 40,000원 해갖고 50,0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품도 팔다가 남은 게 있을 겁니다. 기말 제품이 있을 거예요. 기말에 팔다가 안 팔리고 남은 거. 기말 제품이 한 20,000원 정도 남아있다. 20,000원 남아있다 치면 그러면 매출이 얼마나 됐을까요? 기초 제품하고 단기에 제조된 게 합해서 50,000원인데 기말에 20,000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30,000원이 매출된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매출원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쳐 놓은 거 매출원가, 제품 제조원가 똑같이 오죠. 그 다음에 총제조원가 이 세 가지 합한 거. 그 다음에 재료 소비액 이런 거를 이 네모친 거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나 가장 많이 물어봅니까?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어느 거를 물어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반드시 무조건입니다. 손으로 연습장에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직접 재료에서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제공품이다. 제공품에는 총제조원가 3가지가 합해진 거다. 총제조원가 다시 한번 총제조원가 3개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3가지 총제조원가. 완성이 되면 제품 제조원가가 되고 이 제품 제조원가는 그대로 제품 계정에 넘어가고 팔리면 팔린 금액은 매출 원가가 되고 기말에 안 팔린 건 기말에 남아 있는 거다 라는 거. 이 흐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재 7페이지 위에 3번 메뉴에 3번 제조 원가의 흐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직접 재료가 있죠. 직접 재료에서 차변에 기초 직접 재료 재료 매입액이 있고 대변에 오른쪽에 직접 재료비 기말 직접 재료가 있죠. 여기서 차변과 대변 합계는 일치하니까 직접 재료비 구할 수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합해진 거다. 다 합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 제공품 계정으로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모이죠.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는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고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위치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 왼쪽,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 오른쪽에 있다는 거.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이니까 제품 계정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품 계정 차변으로 그대로 넘어가죠. 제품 계정 보시면 기초 제품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차변에 있고 팔리면 매출 원가, 안 팔고 남아 있으면 기말 제품이 된다는 거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고 복습하실 때 한 3번 정도만 연습장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써고 그냥 넘어가면 역시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요. 휘발유처럼 휘발유가 휘발 잘 되죠. 휘발유처럼 말이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없어져 버립니다. 기억의 휘발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장에 딱 3번만 써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어디에 있는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에 있는지, 매출 원가가 어디에 있는지, 재료 소비액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게 나와요. 7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그림만 이해가 되시면 그 박스 그림 바로 밑에 있는 설명들은 이해 다 되신 겁니다. 설명들 한번 읽어보실 필요도 있는데 이해가 되신 상태라면 굳이 안 읽어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해되는 거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써보셔야 된다는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3가지 합해진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합해진 게 뭔가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오케이, 좋습니다. 2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오른쪽 대변 제품으로 완성된 거. 그 다음에 3번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팔린 거. 박스에 보시면 산식으로 또 이렇게 잘 제가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니까요. 친절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이 산식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문제가 나오면 그만 제가 그림대로 그림을 그려 T자를 계속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죄송합니다. 실수를 덜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산식은 나중에 예를 위해서 보실 분들 보시고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위에 T자 3개,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그것만 잘 보실 줄 안다면 산식은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원가 요소를 집계하고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명세서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고요. 직접 재료 및 제공품 계정에서 표시되는 내용과 유사해요. 여기에서 계산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하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처음에 나오는 게 직접 재료비에 대한 정보입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 재료에서 단기 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거기다가 기말 재료를 뺍니다. 괄호는 세법이나 회계에서 마찬가지 괄호는 마이너스 표시예요. 이걸 강의 보니까 이 생각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재료
그래서 기초, 전기요율이죠. 단기 매입, 기말. 기초가 1,000원 있었고 매입을 10,000원치 했다. 기말에 2,000원 남았다면 그러면 소비액이 직접 재료비예요. 소비액은 11,000원, 대변학교도 11,000원이 돼야 되니까 소비액은 9,000원일 것이다. 이걸 단식으로 표현하면 기초와 매입을 합해가지고 기말을 뺀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와 단기 매입을 합해가지고 기말 재료를 빼는 겁니다. 괄호는 빼는 거니까. 그냥 괄호가 없으면 더하기 하는 거예요. 빼면 직접 재료비가 나온다. 소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하면 소비액이 나온다. 이 재료, 직접 재료 계정을 여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죠. 똑같습니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나오고 거기다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합니다. 별로 표시가 없으면 다 더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 기억을 또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하면 총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합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 이제 기억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암기해도 잘 까먹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저절로 또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암기 다 시켜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단기 총제조원가까지 나왔습니다. 단기 총제조원가는 우리 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 계속 써드릴 겁니다. 계속 나오니까 계속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원가. 총제조원가가 뭐라고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한 거. 이 세 가지 합한 거 단기 총제조원가 여기 있죠. 기초 제공품이 10,000원 정도 있었다. 총제조원가 다 합해서 대충 40,000원 정도 들어갔다. 그럼 합해서 50,000원, 차변학교 50,000원이니까 그럼 기말 제공품이 얼마가 있을까? 기말 제공품이 한 20,000원 정도 있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50,000원, 차변학교 50,000원이니까 대변도 50,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50,000원 빼기 20,000원 하면 제품 제조원가가 30,000원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 내역이 또 여기 밑에 아래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선 40,000원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기초 제공품 재고 여기 10,000원 정도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합하면 합계 50,000원입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 여기 20,000원 정도 있다고 가정합니다. 20,000원 있으면 이건 빼줍니다. 괄호는 빼주는 마이너스 표시.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결과적으로 30,000원이 계산되더라. 이거는 제공품 계정에 써있는 금액 그대로인 거죠.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거는 재료비 계정하고 재료 계정하고 그리고 제공품 계정을 세로로 그냥 쭉 늘어뜨려서 써놓은 거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재료비 계정 이 네 가지 재료비 계정이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 합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공품 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별게 아니구나, 별거 아니다. 그냥 재료비하고 제공품을 합해서 그냥 세로로 늘어놓은 거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물어보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매출원가가 있다. OX 없죠.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 나오는 겁니다. 제품 계정. 다시 확인하면 제품,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기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 하면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습니다. 하나 더,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다 없다? 없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여기 제품 계정에 있고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없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나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계산이 되는 거죠. 제품 계정에 있는 거 중에 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제품 계정에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제공품 계정에서 옮겨가는 거고 매출 원가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없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료비하고 제공품 계정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보시면 단기 발생한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제조 간접원가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조 간접원가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단기 제조 간접원가는 어떻게 구할까? 구하는 거 우리 아직 보지 않았지만 너무 쉬워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뭔가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합한 거죠.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 있습니다. 10,000원. 직접 재료원가가 있고 직접 노무원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다 합하면 10,000원이 되는 거네. 직접 재료원가는 5,000원. 직접 노무원가는 3,000원. 제조 간접원가는 뭔지 모르겠다. 합하면 10,000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합하면 8,000원이니까 2,000원 더하면 되겠네. 2,000원이 제조 간접원가인 거죠. 쉽죠? 2,000원. 제조 간접원가 2,000원입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공품 계정 T자 크게 그려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공품. 기초 제공품 여기 있죠. 1,500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총 제조원가 여기 있죠. 10,000원. 차변합계 11,500원이고요. 대변합계도 11,500원일 것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제품 제조원가는 9,000원. 제품 제조원가는 대변이죠. 제품 제조원가 9,000원. 그럼 기말 제품품 얼마인가요? 기말 제공품 11,500원 빼기 9,000원 하면 2,500원이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전혀 안 어렵죠. 이러면 또 뭐라 하더라고요. 너는 세무사니까 안 어렵지. 그렇게 전혀 안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어렵습니다. 문제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보면서 머리로 이해된다고 절대 넘어가서 안 됩니다. 손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습장에 우리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계산기, 연습장 있어야 됩니다. 연습장에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단기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보면 전기말이 있고 단기말, 원재료는 뭐 전기말, 단기말 다 없습니다. 원재료 없고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손익계산서는 금액 해가지고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직접 재료비. 이거 합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구나. 이제는 우리 알죠. 세 개 합하면 얼마인가요? 31만 원. 31만 원.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그러면 제공품 계정을 그릴 수 있겠죠. 제공품. 기초 금액이 15만 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여기 31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차변합계가 그러면 46만 원. 대변합계도 46만 원 될 것이다. 기말 제공품이 여기 있죠. 기말 11만 원. 기말 11만 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46만 원 빼기 11만 원 하면 35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그럼 제품 계정을 그릴 수 있겠죠. 제품 계정. T자 크게 그리면 역시 기초 제품은 13만 원. 13만 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 35만 원이죠. 35만 원. 차변합계가 48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매출원가가 여기 있습니다. 매출원가 28만 원. 매출원가 28만 원. 그럼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할 수 있겠죠. 차변합계 48만 원이니까 대변합계도 48만 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말 재고액은 빼주면 20만 원 딱 나오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 푸는데 앞에 나왔던 재료, 제공품, 제품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